신고만 하면 알아서 진상 잘 밝혀내주고 범인 잡아서 잘 처벌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요, 결과만 얻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오늘은 고소장을 대충 쓰지 말고 꼭 잘 써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소장을 왜 잘 써야 될까요? 막 못 쓰면 뭐 큰일이라도 날까요? 경찰에서 고소장 받으면 점수 매겨가지고 일정 점수 이하로는 막 찢어버리거나 막 취급 안 해주거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따로 정해진 양식도 없고, 심지어 서면이 아닌 말로도 고소를 할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더라도 고소장 내용만 보고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경찰관이 우리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보충조사라는 걸 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묻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최대한 잘 써야 되는 이유는 사건을 처리하는 이 수사관의 입장, 그리고 경찰 수사부서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사경찰 정말 너무 바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고발 접수 건수는 40여만 건에 이르는데요, 이건 이웃나라 일본보다 40배, 50배가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인구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뭐 한 100배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경찰 수사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건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수사관님들은 항상 사건 처리 압박 속에서 야근하시고 막 일을 하시게 됩니다. 경찰이 불편하니까 뭐 고소를 하지 말자,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경제팀 수사관 시절에 그랬었고, 현재 수사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수사관은 일단 자기한테 사건들이 쭉 배당이 되면 모든 사건에 똑같은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통계 하나를 더 말씀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수십만 건의 고소건 중에 약 한 70-80%는 불송치 결정으로 끝이 납니다. 고소되는 건들 중에 혐의가 인정 안 되는 내용으로 고소되는 건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건의 경우 이런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고소사건을 배당받아서 고소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단계에서 한 50% 정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단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혐의 인정되는 사건 같다, 이거는 안 되는 사건 같다, 이런 느낌에 따라서 막 결론을 내버리는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수사관도 사람인지라 이때 받은 느낌이 이후 사건 진행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을 받고 나서 고소보충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될 것 같은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질문 하나라도 더 유리한 쪽으로 하게 되고, 증거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되는 사건이다, 수사관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요, 아, 이건 민사사안인데 형사고소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질문이나 수사활동의 방향이 자꾸만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피고소인 불러서 조사할 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서부터 이건 기소가 될 만한 사건이다, 이런 느낌을 잘 줘야 되는 겁니다. 막 변호사가 쓴 것처럼 완전히 막 떠먹여주는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앞에서 말한 안 좋은 쪽의 예단을 주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만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다 정리하고 증거 찾아서 피고소인 다 처벌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내가 어느 정도는 수사관님 입에 직접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연간 고소고발 접수 건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일반 인지사건과는 달리 경제팀이나 폭력팀 같은 고소사건 수사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관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을 직접 뛰면서 수사한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수사관님 자리 책상에서 제출된 서류와 진술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에서 제출하는 진술과 증거를 쭉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지 결론을 내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장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나중에 우리 수사관님이 우리 고소 취지대로 피고소인을 기소 의견으로 처분할 때, 그때 우리 고소장을 보면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피고소인이 처벌되고 우리 고소 목적이 달성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전국의 수많은 수사부서에 여러 수사관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성향이나 경력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수사 경력도 10년, 20년 되시면서 성향도 막 엄청 적극적이고 피해자한테 공감을 잘해주시는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이제 막 수사 업무를 시작하셨고 사건의 진상을 막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사건 빨리빨리 쳐내려는 그런 성향의 수사관님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사건이 어떤 분한테 배당될지는 모르는 건데, 서로 후자의 수사관님들한테 배당이 되더라도 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소장을 작성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 국민이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든 당연히 경찰에서 신고만 하면 알아서 진상
진상 잘 밝혀내주고 범인 잡아서 잘 처벌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요 좀 실망스러운 결과만 얻으실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나중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 탓하면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소를 위해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혐의를 방어하는 것만큼이나 고소인으로서 공격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게 시간과 노력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는 경우는 고소대리인 선임을 꼭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임까지는 힘드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엔 고소장은 자체 작성을 하시더라도 조금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한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 코칭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고소장 잘 작성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성공적인 고소를 위해서는요 초반 단계가 거의 한 80%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해서 수사관한테 내용 전체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 이후 고소인 진술도 잘해서 나머지 궁금증을 완벽히 채워주는 것까지, 그 이후엔 수사관을 믿고 기다리시면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고소를 한 사건에 있어서 고소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왜 허투루 써내선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